자, 이번 7회 상철은 대사 한 줄 없이도 댓글창을 터뜨렸어요.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앉아있는 그림 하나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다. 동물원인 줄 알았다. 돌 뒤에서 뭐 하는 거냐? 북한군 저격수다. 이런 반응이 줄줄이 달렸어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었을까요? 오늘은 이 장면 하나를 깊게 파볼게요. 먼저 상황부터 볼게요. 이번 회차에서 상철이 혼자 앉아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쓸쓸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긴 척 누가 봐도 나 지금 힘들어요를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딱 짚은 사람이 있어요. 산책하다가 상철을 발견한 경수예요. 경수가 그래요. 저거 빨리 얘기해달라고 앉아있는 것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바람 쐬러 나온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일부러 저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상철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다고 하지만 옆에서 보기엔 딱 그렇게 보인 거죠.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욕을 먹었냐면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수동적이라서 그래요. 보통 서운하거나 힘들면 상대한테 가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상철은 그걸 안 해요. 대신 잘 보이는 자리에 쓸쓸하게 앉아서 상대가 알아차리고 먼저 와주기를 기다려요. 댓글에 나 삐졌어요, 봐주세요 하는 것 같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기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압박하는 거죠. 이게 은근히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저기 저렇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가면 내가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이 수동적인 방식이 왜 그렇게 답답한지 조금 더 파볼게요. 이런 걸 흔히 은근히 관심을 끄는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대놓고 나 좀 봐달라고 하면 차라리 솔직한 건데 상철은 그걸 안 해요. 아닌 척 쿨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봐주기를 기다려요. 이게 왜 사람을 지치게 하냐면 받는 쪽이 계속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지금 왜 저러지? 나한테 서운한가? 가서 말 걸어야 하나? 이런 부담을 상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인데 그걸 푸는 책임을 상대한테 넘기는 거죠. 정작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면서요. 그리고 여기서 상철의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상철이 옥순을 정리했다고 말해요. 근데 정작 대화에서는 계속 옥순 얘기가 맴돌아요. 이 대목에서 재밌는 게 옆에 있던 영수가 광수한테 옥순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MC들이 딱 짚어요. 정리했다면서 왜 자꾸 옥순을 물어보냐고 미련 떠보는 거 아니냐고요. 상철 라인 전체가 이 옥순이라는 이름 주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댓글 중에 상철을 두고 이걸 진짜 날카롭게 짚은 게 있어요. 자기가 말 안 해도 된다면서 자기가 한 말은 기억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옥순을 은근히 깎아내리듯이 말한다고요. 이게 상철의 방어 기제예요. 옥순한테 마음이 남아있는데 그걸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옥순을 은근히 낮추면서 나는 미련 없다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미련이 더 티가 나요. 진짜 정리된 사람은 그 사람 얘기 자체를 안 꺼내거든요. 계속 입에 올린다는 건 아직 마음속에서 안 끝났다는 신호예요. 이 미련을 처리하는 방식이 사실 상철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보여줘요. 상철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이었거든요. 앞 회차들 떠올려 보세요. 광수한테 서운했을 때 그걸 광수한테 직접 안 풀고 혼자 삐졌다가 데이트 자리에서 엉뚱하게 터뜨렸죠. 광수한테 사과할 때도 사과인지 항의인지 애매하게 자기 서운함부터 늘어났고요. 속궁합 얘기 때도 옥순한테 직접 마음을 표현하는 대신 사주라는 포장을 씌워서 돌려 말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감정을 정면으로 다루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돌려서 은근히 상대가 알아서 반응해주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가요. 이번에 혼자 앉아서 봐주기를 기다린 것도 똑같은 패턴인 거죠. 그럼 상철은 왜 이럴까요? 여기서 상철 입장을 한번 봐줄게요. 완전히 나쁘게만 볼 순 없어요. 상철은 지금 잘 안 풀린 상태예요. 옥순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잘 안 됐고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거절당하면 자존심을 지키려고 별의별 방어를 다 하거든요. 미련 없는 척하기, 상대 깎아내리기, 혼자 쿨한 척하기. 상철이 하는 게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못돼서라기보다 상처를 성숙하게 처리하는 법을 모르는 거에 가까워요. 특히 상철은 자기가 진지하고 어른스럽다는 자아상이 강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자기 기준이 확고하고 사력 있고 남들보다 성숙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거절이나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왜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인정하는 대신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이 자꾸 티가 나니까 보는 사람은 더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거죠. 댓글 반응을 좀 더 볼게요. 상철을 향한 반응이 진짜 셌어요.
집착전다, 음침하다, 칙칙하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다운된다. 심지어 소독 중이냐는 농담까지 나왔어요. 이 반응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상철한테서 느껴지는 그 무거운 공기예요. 혼자 심각하고 혼자 진지하고 그 분위기를 주변에까지 퍼뜨리는 거요. 한 댓글이 이걸 잘 짚었어요.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다운된다고. 그러니까 상철의 문제는 특정 행동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무드인 거예요. 여기서 좀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유형이 실제 인간관계에서 왜 그렇게 힘드냐면요. 대놓고 화내는 사람은 차라리 편해요. 뭐가 문제인지 아니까 대응이라도 하죠. 근데 말은 안 하고 표정으로 압박하는 사람, 아니라면서 삐져있는 사람, 이런 유형은 상대를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표정은 안 좋고. 그러면 상대는 계속 살얼음판을 걷게 돼요. 이게 관계에서 제일 진 빠지는 유형이거든요. 시청자들이 상철한테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건 저런 사람을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화면 속인데도 내가 다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상철을 옹호하는 반응이 거의 없다는 것도 짚어볼 만해요. 보통 어떤 출연자가 욕을 먹어도 한쪽에서는 감싸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근데 상철은 회차가 갈수록 그 옹호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상철의 문제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삐진 거면 그럴 수 있지 않은데 매번 삐지고 매번 돌려 말하고 매번 혼자 앉아 있으면 이제는 그게 그 사람 자체로 보이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상철한테 지쳤다는 건 이 반복에 지쳤다는 뜻이에요. 편집 얘기도 짚고 갈게요. 상철이 혼자 앉아 있는 걸 쓸쓸한 음악이랑 같이 붙이면 실제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상철의 이런 장면이 화제가 되니까 더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앉아있는 몇 초를 길게 늘려서 보여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청승맞아 보이니까요. 이걸 악의적이라고까지 할 순 없지만 우리가 본 그 장면이 상철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건 감안하고 봐야 해요. 실제로는 그냥 잠깐 바람 쐰 것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편집을 감안해도 옥순 미련을 계속 입에 올린 것도, 감정을 정면으로 안 푸는 것도 본인이 만든 재료예요. 편집이 그 순간을 부풀렸을 순 있어도 애초에 그 재료를 안 줬으면 부풀릴 것도 없었겠죠. 정리해볼게요. 이번 7회 상철이 보여준 건 감정을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대신 쓸쓸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미련이 남았으면 남았다고 인정하는 대신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아닌 척했어요. 이 모든 게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수동적이고 은근해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관심은 못 받고 반감만 사는 거예요. 진짜 관심을 받고 싶으면 가서 말을 걸어야 하는데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니까요. 그게 상철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다음 회차에서 상철이 옥순 미련을 진짜 정리하고 영숙한테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계속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지, 그리고 이 앉아서 기다리는 습관에서 벗어나 한 번이라도 먼저 다가가는지, 그걸 보면 상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이번에 같이 욕먹은 또 한 사람 영철 얘기를 해볼게요.